자, 우리는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거기다 통념이라고 적어, 통념. 자, 통념이라는 것은 자, 보편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 좀 기억하십시다. 자, 일반적으로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진다고 생각한다. 사례가 먼저 나오죠? 사례가 먼저 나오면 자, 주제는 뒤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뒤에 얘기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인간의 신체 반응은 정서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잘 봐. 자, 신체 반응은 정서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니, 자,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체크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인과가 딱 보일 거예요. 그죠? 정서에 의해 유발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주지. 중심 문장이라는 뜻이야. 이때 이제 위에 우리가 사례를 볼 수 있죠.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런 거 이렇게 대형 써야지.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례가 먼저 나오면 뒤에 주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례에서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지. 그때 주지에서 신체 반응은 정서에 의해 유발되는 것일까? 이렇게 바꿨죠. 일부러 바꿨어, 나쁜 놈들. 됐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지. 자, 유발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자, 화제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화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늘 독서는 자, 통념을 있는 그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통념과 반대죠. 자, 이에 대해서 제임스 와랑의 학자 무엇 어떠하다. 됐습니까? 학자 무엇 어떠하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에 대해서 제임스 와랑의 이 사람의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임스와 그 다음에 랑의 가로로 묶어주고. 자, 정서에 의해서 신체 반응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 뭐가 나옵니까? A, not B가 눈에 보일 거야. 그치? A, not B가 눈에 보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어줘야 됩니까? 자, 정서에 의해 신체 반응 X치고 신체 반응이 오히려 정서보다 앞서 나타난다. 결국 자, 제임스 랑예가 얘기하는 것은 신체 반응이 정서에 앞서 나온다는 얘기는 신체 반응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정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똑같은 말 끌고 잡아줘야죠. 자, 즉, 세모. 자, 그러면 이 즉이라는 것은 이 앞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지? 따라서 즉, 그러면 훨씬 더 이 앞에 풀어져 있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아니면 확실하게 집약해 줍니다. 자, 그래서 즉 하면 똑같이 어떤 얘기 나와? 신체 반응 나오고 정서 나오겠지.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웃으니까 기쁜 감정. 이렇게 나와 있죠? 웃으니까 기쁜 감정. 보이죠? 웃으니까 신체 반응, 기쁜 감정, 정서. 맞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신체. 자, 감정은 정서.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다. 마찬가지겠죠. 우니까 슬픈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뭐가 나오니? 사례가 나오지. 그러면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는 자, 이 녀석이 우리가 B면 이 사례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B 프라임이 되겠지. 그럼 사례도 어떤 방식으로 나오겠어? 밑에. 신체 나오고 정서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해 줘야지. 자, 사례 보니까 예를 들었어. 거기다 사례라고 쓰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가로로 묶어버려. 자, 운전 중 앞차와 충돌하게 되는 위급 상황에 처한 운전자는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꺾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의 이런 거에 신경 너무 쓰지 말라고. 우리는 뭐에만 집중해? 신체 반응. 자, 신체 반응을 하게 된다. 동그라미 쳐봐. 신체 반응 동그라미. 그 다음 예측해. 감정 나오는지 정서 나오는지 잡아.
이후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난 운전자는 상황을 떠올리며 자 동그라미 쳐 공포감과 놀라움. 신체에서 공포감과 놀라움으로 화살 쏘세요. 정서를 경험한다. 가로 닫아.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볼까?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사례에서 똑같이 자 신체 반응 얘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서에서 뭐가 나왔냐면 공포감과 놀라움이 나왔습니다. 공포감, 그 다음 놀라움. 자, 이런 것들이 자 텍스트에 자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지는 게 이는 이라고 끌고 가죠. 이는 맞지?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다시 받아 넘깁니다. 그럼 예측해. 뒤에 뭐 나와야 돼 또? 신체, 공포감, 놀라움. 됐습니까? 신체, 정서 반응. 이 이론에 따르면 이는 외부 자극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신체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이런 변화에 대한 자각을 한 이후에 공포감이나 놀라움이나 정서를 느끼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신경계만 딱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그러면 신체 반응.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정서 반응. 자, 이렇게 우리가 이어주면 될 거야. 느끼게 되었음을 보여줘. 이 이론에 따르면 또 받아주고 넘겨주지. 맞습니까? 외부 자극은 자율신경계 반응을 일으키고, 또 정서는 이런 신체 반응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는 또 끌고 넘어갑니다. 만약이라는 문장 부사가 나오면 반드시 가로로 묶어줍니다. 자, 만약 이러한 신체 반응의 결과로, 만약 우리가 인위적으로 신체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면 정서를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인위적 신체 반응. 자, 신체 반응은 뭐야? 조절하면. 신체 반응을 조절하면 뭐 할 수 있다? 정서를 트랜스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치? 만약이라는 부분 늘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늘 체크해 줘야 돼. 자, 요거 이해시켜 줄까? 자, 신체 반응에 의해서 정서가 유발된다는 것이 맞는다면, 그럼 신체 반응을 바꿔버리면 정서도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 단락갑니다. 자, 캐넌과 바드가 나왔습니다. 자, 캐넌과 바드. 자, 캐넌, 바드. 자, 그리고 칠판 봐. 자, 우리는 뭘 잡아내셨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늘 얘기했을 때 A 학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는 자 B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지금까지 어떤 얘기야? 제임스 락이는 신체 반응과 정서의 관계는 뭐다? 신체 반응이 먼저 나오고 이후에 정서가 나온다. 맞지? 지금까지 이 얘기지? 자, 근데 학자가 하나 더 나왔지. 비학자가 나왔지. 저기 나와 있는 캐넌과 바드. 자, 그렇다면 여기 뭐가 그대로 끌고 내려오니? 똑같이 기준 잡아줘야지. A는 요 녀석이 화제죠. 얘가 확자고. 맞지? 자, 뒤에 뭐 나와야 돼? not B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됐습니까? 자, 만약에 선하다? 그럼 선하지 않다. 자, 얘가 인과관계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래서 예측해야죠. 결국 여기 지금 그렇다면 캐넌과 바드를 우리가 비학자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얘기 하겠니? 무조건 신체 반응에 의해서 자 정서가 나온다는 것과 달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예측하고 끌고 가줘야지. 자, 캐넌과 바드 정리해볼까? 캐넌과 바드는 신체 반응 이후 정서가 나타난다는 제임스와 랑의 이론에 대해서 다른 밑줄쳐. 거기다 차이라고 쓰죠. 결국 이들의 관계는 차이면서 뭐와 뭐의 관계? 그렇지. B와 not B의 관계인 상대성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그들은 자, 첫째 네모 치자. 첫째.
그럼 첫째가 나왔다는 얘기는 모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 얘들아. 둘째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독해를 멈추고 둘째 바로 찾아. 둘째 어딨냐? 눈을 빨리 봐. 찾았니? 그렇지. 밑에 둘째가 나오죠. 둘째도 네모 쳐. 자, 그리고 셋째를 빨리 보는데 셋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첫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서가 신체 반응의 결과 이유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A, not B가 나왔지, 그지? 그럼 앞에는 바로 누구? 제임스와 랑리. 그럼 우리는 A, not B니까 어디에 밑줄 치니? B에 밑줄 쳐. 어디에 밑줄 칠 거야? 눈으로 빨리 봐. 자, 다시 정서가 신체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정서가 신체 반응의 결과 거기다 X 치시고, 그럼 이거의 상대적인 거 어디 밑줄 쳐? 그렇지. 그게 나와줘야지. 잘했어. 그렇지. 어디 쳐? 신체와 신체 반응과 정서는 뭐라고 합니까? 동시에. 그렇지. 요게 나와줘야지. 그치. 여기에 밑줄 잡아줘야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볼게. 즉. 그럼 즉이라는 건 뭐야? 앞에 거 다시 구체적이고 집약시켜준다 그랬지. 그지? 자, 즉. 세모 잡고요. 눈으로 빨리 봐. 어디 밑줄 칠래? 어디 밑줄 쳐? 그렇지. 거기 또 나오지. 즉 정서를 일으키는 외부 자극이 대뇌에 입력되는 것과 여기까지 흐름 이해가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바로 입력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밑줄 잡아줘야죠. 우리 몸의 신경계가 자극됨으로 정서와 신체 반응. 그렇다면 우리 알 수 있어. 외부 자극이 대뇌에 입력되는 건 정서. 우리 몸의 신경계가 자극되는 건 신체 반응.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 이렇게 나왔잖아. 정서와 신체 반응. 됐어요. 동시에 거기 밑줄 쳐줘야지. 자, 둘째 넘어갑니다. 특정한 신체 반응에 하나의 정서가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또 A, not B가 나왔지. 뭐라고 나왔니? 신체 반응과 정서가 1대1이 아니라 자, 신체 반응과 자, 그 다음에 정서가 1대1이 뭐라고요? 아니라.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짝 잡아. 빨리 뒷문장. 바로 사례가 나왔다. 그지? 그럼 예를 들어부터 가로 묶어. 예를 들어부터 가로 묶어. 자, 어디까지? 오른쪽 꼭대기 나타난다까지 가로 묶어. 자, 그리고 얘 보니까 뒤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그렇지. 얘를 가로 묶었잖아. 맞아요? 이거 뭐니? B'이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즉이 나왔으니까 이 즉이 바로 이제 주지가 된다는 얘기였지. 그치? 그러니까 즉, 잡으면 얘가 바로 B. 그렇지. 그럼 핵심 뒤에 나오지. 자, 그럼 뭐야? 특정한 신체 반응이 나왔다. 여러 가지 정서.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아, 특정 신체 반응과 자, 뭐의 관계? 여러 가지 정서. 그러니까 여기 얘는 어떤 얘기했던 거야? 하나의 신체 반응에 여러 가지 정서가 나와 라고 얘기해 준 거지. 이해갑니까? B'과 B의 관계. 자, 그렇게 나오나 볼까? 다시 사례로 올라가 보세요. 예를 들어 격한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신체 반응의 경우, 자, 신체 반응 동그라미 잡아.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자, 두려움, 자, 동그라미. 그 다음 그 밑에 줄 분노 동그라미. 그 밑에 줄 사랑 동그라미. 그렇지. 하나의 신체 반응에 여러 가지 정서가 나온다는 예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즉 그래서 주지가 나오는 거죠. 뒤에 이렇게 읽어줘야지. 자,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갑니다. 특정한 신체 반응이 여러 가지 정서들에 대응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신체 반응 X, 제임스 랑게의 이론은 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흐름 이해갑니까? 전체 흐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제임스 랑게에 대한 이론을 얘기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중간에 사례를 또 얘기해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주고 또 사례를 이야기해줬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1번에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비되는 두 관점 맞습니까? 관점 몇 개? 두 개. 제임스 랑게와 자 캐넌과 바드 대비되죠. 대비라는 것은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두 관점에 대해서 얘가 바로 뭐죠? 사례. 됐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증이죠. 증. 논증 이렇게 우리가 쌤 읽으라 그랬지. 그지? 입장은. 자, 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문제. 캐넌과 바드가 주장한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결국 필자는 어디에 힘을 실었다는 얘기야. 제임스와 랑게의 어떤 입장에 힘을 실었다기보단 캐넌과 바드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라고 보면 되겠지. 보통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힘을 실은 겁니다. 그러면 캐넌과 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 있어? 거기 밑에 보면 캐넌과 바드는 그렇지. 신체 반응과 정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특정 신체 반응에 여러 가지 정서가 나오는 거야 라고 입장을 잡아줬기 때문에 얘가 바로 논이잖아. 논. 얘가 주장하는 논. 자, 왜? A학자 A는 B다. 논. 자, B학자 A는 not B다. 이게 논. 됐어요. 그에 대한 사례, 증이 나왔던 거지. 자, 그럼 2번 문제에서 자, 두 개가 눈에 보여야 돼. 기억에서 자, 동시에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리을에서 여러 가지 정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지.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니? 그렇지. 자, 넘어갑니다. 자, 3문. 자, 3주차. 우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가자. 자, 문학의 큰 두 줄기는 정신적 가치하고 물질적 가치야. 물질. 요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쉽게. 본문에 이따 들어갈게. 알겠지? 자,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가 자, 가장 중요한 자, 문학의 두 줄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철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비문학 독서할 때 자, 철학의 핵심은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싸움, 이성 그 뭐 감각과 그다음에 본성의 싸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 잘 봐.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저 정신적 가치를 우리는 고전 시가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무용무심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럼 가자. 그럼 이쪽이 다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학에서 얘기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거를 하나로 묶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구체적이니 추상적이니?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문학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돼서 그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이렇게 변환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향하는 가치 주제니까. 자, 보세요. 전통이 좋은 거고요. 본질이 좋은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알맹이가 좋은 거고요. 예술혼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술혼 플러스 그 다음에 창조적 자기만의 그런 외고집. 하지만 바람직한 그런 창조적인 개성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쪽 가볼까요? 물질적 가치. 얘가 플러스라면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죠. 현대나 문명, 그지? 다 마이너스잖아요. 인간 이런 거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자연 긍정적이잖아요. 그럼 인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돈 마이너스고요. 물질적 가치고요. 형식이나 표현 이것만 강조했을 때는 마이너스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형식과 내용의 조화예요. 근데 소설은 구체적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갈등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놈은 이 녀석만 너무 강조하고요. 한 놈은 이 녀석만 너무 강조해서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 다 부정으로 봅니다. 왜냐면 제도는 우리가 늘 얘기했죠. 사회의 부조리니까. 그치? 사회의 부조리로 많이 나오니까. 자, 수능과 인습. 이것도 마찬가지죠. 창조적 개성, 저항. 이런 것들은 바로 정신적 가치고. 수능, 인습. 자, 이런 것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최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생각해보면 얘죠. 맞아요?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청자색을 찾으려고 하죠. 본질을 찾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술혼이고요. 거기에 다른 도공들과 싸우죠. 그렇지? 왜? 똑같은 것만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자, 그럼 여기에 또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흐름을 한번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보셔야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보기는 자 3번 문제 볼래? 3번 문제. 내가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아니면 요거 읽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텍스트로 먼저 들어가셨으면 안 됐고 한 장을 넘겨서 3번과 4번을 먼저 보고 들어가셨어야 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니? 주요 공간과 핵심어를 정리. 야, 벌써 끝났잖아. 크게 몇 장면으로 나오는 거야? 크게 두 장면으로 나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송악골이고요. 두 번째 공간에는 자, 광주 땅인 거죠. 이렇게 크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송악골에선 유약 비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주 땅에서는 결국 얘가 원하는 걸 이루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체 텍스트의 흐름에 어떤 큰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4번 밑으로 보세요. 정한숙의 소설에는 사라져가는 전통미를 추구합니다. 전통미를 추구한대잖아. 요거 물결 쳤어야지. 그런 인물이 등장한대요. 그럼 전통미는 긍정이라 그랬어, 부정이라 그랬어? 긍정이라 그랬지. 그럼 그 인물은 바로 뭐야? 긍정적인 인물이지. 읽어봤잖아. 누구야? 최술. 역시 최씨. 자, 넘어갑니다. 그는 예술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예술가가 겪는 내면적 갈등 및 세계와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 뭐까지? 극복의 과정까지 보여준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잖아.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고, 자, 칠판 잠깐 볼래?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좀 시작. 자, 텍스트가 있고요. 여기 텍스트가 요만큼 있어. 그지? 자, 그리고 보기가 있잖아. 이 보기. 시의 보기와 소설의 보기는 조금 달라요. 시의 보기는 여기 보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전문에 해당하지만 텍스트는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은 전문이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A, B, C, D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 텍스트에는 뭐만 들어있을 수 있어? A, B만 들어있을 수 있다고요. 이 차이를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모두가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지금 보기에 쓰여 있다고 해서 보기에 모든 내용이 텍스트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전문이 아니라서. 그렇지? 얘는 전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통성 하나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텍스트에 갈등이 나와줘야 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갈등은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맞지? 그래서 갈등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결 방식 이 부분에서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봤지만 여기서 모두 나왔어. 극복 과정도 나왔지. 그렇지? 여기서 극복 과정까지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힌트는 잡아줬어요. 예술론을 추구하는 인물이고 얘는 힘들어할 것이고 결국은 본인을 이루는구나.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잡고 가셔야지. 그렇게 읽었어야 돼. 자, 잠깐 쉴게요. 자, 이런 색깔을 다시 내게 할 도리는 없을까요? 자, 최술,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박고남이 등장했잖아요. 박고남이 등장합니다. 근데 박고남이 뭐라 그래요? 대사의 포인트에만 밑줄 탁 치라 그랬어. 어디에 밑줄 치면 돼? 찾을 수 있겠지. 여기에 밑줄 치면 되죠.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 대사 보니까 아니 그러시면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일부러에 밑줄 치면 되겠죠.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최술은 박고남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의 뒷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무조건 밑줄 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체를 체크해주고 밑줄을 치셔야죠. 그러나 박고남은 자 밑줄 그냥 가만 앉아있기만 했다. 자 여기까지 밑줄 치세요. 대답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자 이때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선생님이 장면 전환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놓쳤을 거예요. 이때 나오면 장면 전환 반드시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또 인물이 나올 거예요. 최술 동그라미. 자 이제는 최술의 생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장면이 전환되는 게 맞죠. 자 이때 최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유약의 비법이 있었다. 이런 거 우리가 만화에서 많이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최술과 박고남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술이 가만 그러면서 갑자기 화면에 얘 얼굴이 옆으로 싹 지나가면서 다른 것이 오버랩 되면서 과거 얘기가 살짝 나와. 얘는 계속하면서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뭔지 알겠지, 그지? 그런 것들이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유약의 비법이 있었다. 자, 대개 화청장애들은 자, 그것이 세습적인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약을 만드는 비법을 자, 누구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 자손들에게만 물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최술은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폐단이라고 생각하죠. 청자의 색이 변조되었고, 그래서 본래의 비색을 잃어버렸다. 됐습니까? 요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사가 바로 나오죠. 그 지금 여기서 장면 또 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까지 심리였으니까 칠판 봐. 선생님은 읽으면서 어떻게 끌고 갔냐면요. 얘의 어떤 생각이잖아. 화청장애들은 자, 세습적 직업이다.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세습적 직업인데 유약의 비법이 자기 자손에게만 물려주는 그런 폐단. 그래서 선생님이 딱 쳐버린 거야. 그래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독서에서 배운 그대로죠. 그치? 그 폐단이 바로 뭐예요? 이 폐단 때문에 청자색이 변질됐어. 정확히 얘기하면 갑니다. 청자색이 변질됐어요. 그러면 이건 피의 원인이 될 거예요. 그럼 원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렇지. 자기 자손에게만 물려줬다라는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요. 요것 때문에 청자색이 변조되었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이 녀석이 바로 뭐예요? 최초 원인이라고 우리는 늘 독서할 때 하잖아요. 그렇지? 최초 원이죠. 그래서 몇 번 문제? 3번 문제 볼래요? 딱 체크하고 3번 문제 한번 보자. 3번 문제의 정답이 2번인 거예요. 유약비법의 단절은 청자의 변질. 이게 피잖아요. 피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자, 유약비법이 단절된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인 거죠. 이해가지? 자기 자손에게만 물려주니까 단절된 거예요. 그 자손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 거기서부터 되었다. 자라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여보게 이 사람. 장인이 부르는 말에 최술은 꿈속에서 깨어난 것 같아. 장인 동그라미, 최술 동그라미. 여기서 질문. 장인 누구예요? 박고남. 그렇지. 이렇게 이해했었어야지. 맥락으로서. 사기 그르기란 사기장의 취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취미. 여기서 똑같은 말 잡아. 창조적 개성이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다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즉 뭐야? 취미가 아니라 다 규격과 형식이 있어 라는 얘기를 우리는 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 그치? 취미 X 치시고요. 아니 그럼 이 사람, 이 자네는 나란 일을 하는 요에서 일하는 사기장이로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나? 자, 밑줄 쳐. 그걸 깨닫지 못했나?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와? 깨달은 과정이 나오죠. 자, 받고 나면 그걸 얘기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네가 깨달아야 돼 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의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인 거죠. 질문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끌고 가야죠. 여긴 질문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데? 최술이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깨달아야 해. 취미로 만드는 게 아니야. 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갈게요. 자, 최술 동그라미. 앞에다 장면 전환하십니다. 자, 왜 장인 사라졌거든요. 앉아있기만 했다. 밑줄. 도자기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에서 열에 이르기까지. 자, 밑줄. 도공들의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 자, 지시에 따라 밑줄. 자, 구워내는 것이 사실이었다. 제요직에선 조정에서 필요한, 그죠? 궁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기물의 종류나 또는 밑줄. 그 형태와 무늬까지도 지시에 내려오는 것이었다. 밑줄 쳐. 됐지? 이런 게 바로 뭐니?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 그런 것들이. 제도, 형식. 맞습니까? 이런 거 다른 말로 볼까? 억압. 이 억압을 뭐라 그래? 부조리. 그렇지. 그럼 이해가니? 요렇게 잡아냈어야지. 왜? 뒤에 어떤 말이 나와? 그러나 뒤는 중요하다 그랬지.
최술은 언제든지 지시에 따른다기보다는 지시 X 물결 잡아. 자기 스스로 독창적인 것을 고안하고 만들어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물결 잡아. 보이지? 예술혼, 창조적 개성. 너무 여기에 내려오는 규격이나 형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본질. 맞아요? 또 얘는 전통을 찾으려고 하고 있죠. 자, 물론 그런 것은 자 불량품으로 낙인이 찍혀서 산산조각이 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보이죠? 그죠? 자, 규격 세모 쳐봐. 이제 세모 칠 수 있겠다. 규격은. 바로 제도겠지. 그치? 자, 누구의 소행이냐고 추궁을 당하면서도 버릇만은 버리지 못했다.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것을 지향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밑에 의지라고 한번 적어보면 깔끔하죠. 노력하죠. 자, 그래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중량 넘어갑니다. 최술 동그라미. 자, 광주 땅 네모. 여기서부터 광주 땅이. 앞에는 뭐니? 송화골. 자, 광주 땅 네모 잡고요. 옮겨오면서부터 꿈은 옛날 자 송화골 중턱에서 파내었던 청자조각. 이제 보이죠? 앞에. 제일 첫 번째 줄 뭐였습니까? 아, 이런 색깔을 다시 내게 할 수는 없을까요? 바로 그거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청자조각 X 잡고요. 그는 새로운 꿈을 동경하는 의욕 물결 잡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얘기가 쭉 나오고요. 흰 구름 밑에 한번 볼게요. 흰 구름. 흰 구름 밑에. 최술은 그런 빛의 자기를 구워내고 싶었던 것이다. 물결 잡아. 그런 빛의 도자기를 구워내고 싶었던 것이다. 구름빛. 태조가 역성혁명을 일으켰듯이 최술은 또 물결 잡아. 자기의 혁명을 꾀해보고 싶었다. 그렇지. 자, 이제 장면을 전환시켜야 돼요. 왜냐면 늙은 도공들이 나오죠. 갑자기. 그렇지?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르는 사기장인 놈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쓸래? 억압. 그렇지. 이런 게 억압이죠. 이곳 늙은 도공들은 자 늙은 도공 세모 최술의 의견에 대해 한결같이 욕지거리를 늘어놓으며 자 누구도 그를 상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 최술 동그라미 물결 잡아 뜨거운 열기에 눈알이 붉어지고만 화를 꾹 참아냈습니다. 물결 잡아 그 밑에 자신의 의지를 굽히려 들지 않았다. 물결. 그리고 밑에 보니까 맞기도 합니다. 그쵸?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밑줄 쳐놔도 되는 거예요. 자, 순례가 등장합니다. 순례 동그라미. 그것이 남편의 외고집 탓. 자, 물결. 송화꽃을 떠난 것을 슬퍼했다. 물결. 자, 리을로 내려갈게요. 아내에게 무뚝뚝하게 말대꾸하지만 상처를 입고 누워있는 최술의 마음은 매맞아 입은 상처보다도 아파. 자, 아팠다. 물결. 그치? 아내도 내 탓을 하니까 힘든 거야. 그리고 뭐 어떻게 맞았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죠? 그치? 굉장히 전개가 빠르죠. 서술로서 요약적으로 탁탁탁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그러다 이제 관원이 등장을 했고요. 그죠? 잠깐 앞쪽에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아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줄에 사홍원에서 내려온 한 관원이 지금 관원이 새로 등장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장면 전환하셔요. 사홍원 앞에서 자 장면 전환하시고 이때 사홍원을 네모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술이 사홍원에 있는 게 아니야. 사홍원이라는 곳은 내려온 관원 동그라미 잡고요. 그 밑에 줄 그의 소원인 기물을 만들어 구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밑줄 딱 잡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자 오른쪽 가자. 최술 동그라미 잡고요. 설렜다 물결. 자, 냇물을 길어다 몇 번이고 침전시키고 물기를 뽑아서 자, 뭐 태토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최소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 열심히 했다. 자, 그리고 열심히 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그치? 과정이 나오고요. 금세 뭐가 됐어요? 그 달랑 마지막 제줄 늦가을이 됩니다. 늦가을 네모. 그 늦가을이 된 거를 우리가 한 7, 8줄로 압축한 거예요. 요약한 거예요. 여러 가지 기물 중에서도 가장 출중한 것은 자 투조백자 필통이었다. 그를 희롱하던 사기장의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관행의 일행 동그라미. 뭐합니까? 얘 반응? 놀랐다 물결 잡으세요. 그렇지.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됐지? 전체 흐름이. 결국은 얘는 뭐였어요? 갈등 속에서
자, 결국 어떻게 됐니? 자, 해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자,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라고 돼 있어요. 자, 질문 던질게요. 어떻게 생겼니, 최술?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어떤 배경이 나와주고요. 그치? 배경의 이동이 쌤이 장면의 전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경이 던져지고 그리고 누가 그렇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인물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이 소개하면서 여기에 외양 묘사가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외양 묘사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이 배경, 즉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 이 부분에 외양 묘사가 늘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장면별로 끊어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얘기야. 장면별로 끊어 읽는 연습하셔요. 그래야 외양 묘사가 있는 곳을 빨리 찾아가실 수 있다고요. 어쨌거나 장면이 전환되고 배경이 시작되고 인물이 등장했을 때 여기서 나옵니다. 외양 묘사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인물도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장면 전환 그 앞부분 두세 줄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판단이. 그러면 장면이 전환됐으니까 배경이 나온다 그랬잖아. 자, 뭐까지 나올 수 있니 여기에? 배경 묘사도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배경 묘사 있니? 혹은 구체적 지명이 사용됐니? 외양 묘사가 있니? 다 어디 나온다고요? 장면 전환 파트에서 나온다고요. 심지어 고전 소설에서 편집자적 논평도 여기서 나와요. 장면 전환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장면별로 끊어 읽어라. 자,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야. 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혹시나 해서. 자, 속으로 읊조리세요. 자, 장면 전환되는 기준이 있다 그랬어. 그지? 자, 첫 번째는 뭐니? 배경의 이동. 이 배경은 자, 시간과 공간이지. 이것이 이동이 되면 장면이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표시는 이렇게 간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 자, 인물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쵸? 아까처럼. 그쵸? 갑자기 사라졌죠. 그치? 그럴 경우에 장면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내면으로 들어갈 때도 사실 장면 전환이 되는데, 자, 그건 우리가 천천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배경 이동, 그 다음에 인물이 들어왔다가 인물이 있다가 나가는 경우. 세 번째 우리가 상투어라고 보통 말씀드렸죠. 자, 이때, 한편, 어느 날. 그렇죠. 아까 그래서 이때 많이 놓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4번. 이거 추가시켜 줄게. 이제 하나씩. 자, 요거 A로 묶인 부분 있죠. 맞죠? 그쵸? 이건 하나의 장면이에요.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런 게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지 보세요. 정답입니다. 대화가 있고요. 요약적 진술을 번갈아 사용하여 자, 여기서 끊으시고 사건 전개 속도를 변화시킨다. 자, 사건 전개 속도는요. 대화와 서술에서만 나와요. 자, 이쪽에다가 좀 적어줄까? 서술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가볍게 끌고 갈게요. 서술 방식은 직접과 간접이 있어요. 자, 직접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서술자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해주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요약적 제시예요. 요약 압축 제시가 여기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 압축 제시. 요약 압축, 특히 이 요약 압축 제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사건 전개의 시간과 자,
사건 전개의 시간과 서술 시간. 자, 어떤 게 더 짧아요? 얘가 훨씬 더 짧아요. 즉, 사건 전개 시간과 서술 시간의 관계에서 서술 시간이 훨씬 짧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훨씬 더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짧다. 아까도 보면 얘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뭐 한 몇 개월에 걸쳐서 됐을 거 아니야? 그냥 10줄로 끝냈죠? 그러니까 사건 전개 시간보다 서술 시간이 훨씬 더 짧다. 이걸 요약 압축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 압축 제시. 자, 보통 인물의 내력으로 많이 나옵니다. 인물의 내력이나 이 내력이라는 것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간접 갈게요. 간접 같은 경우는 보통 보여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끌고 가죠. 자, 보여주기는 보통 이제 대화입니다. 대화. 보통 대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자. 그렇죠? 대사. 물론 대사뿐만 아니라 무슨 뭐 외양 묘사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즉 그럼 둘의 기준은 뭐예요? 대사냐 아니냐야. 자, 그러면 어떤 한 장면을 대사를 통해서 쫙 보여줘요. 여기까지 가자. 자, 쭉 보여줘요. 얘는 자,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르겠니 느리겠니? 위에 거는 빠르겠죠. 그렇지? 밑에 사건의 전개 속도는 느리겠죠. 대사 다 보여주고 행동 다 보여줘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이 둘의 기준은 그래.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적어줄게. 직접과 간접의 기준에서 사건 전개 속도. 자, 얘는 빠르다. 자, 얘는 느리다예요. 그러니까 사건 전개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뭐니? 자, 요약적 제시와 그 다음에 대사. 됐습니까? 요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일 예전에 선지에서 이런 선지가 나온 적이 있었어. 자, 칠판 봐봐. 자, 이런 선지가 나왔어. 자, 간결체를 활용하여 자, 사건 전개 속도가 자, 빠르게 진행된다. 위에 그 소설을 보니까 문체들이 짧아요. 위에 가죠? 짧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 또 빠른 것 같아. 자, 맞을까 틀릴까? 무조건 틀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간결체는 뭔데? 얘 문체잖아. 문체지, 문체. 문체는 사건 전개 속도에 영향을 안 주고요. 사건 전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만 영향을 주는 거야. 즉, 요약 압축 제시와 그 다음에 대사 행위. 맞아요? 이것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앞에 대사, 앞에 넘어오세요. 자, 21페이지 봐봐. A만 봐봐, A. 자, A 보세요. 자, A의 대사가 이렇게 막 나오죠? 대사가 쭉 나오고요. A 뒤쪽에 보세요. 뒤쪽에 어떻게 했다라는 그 사건이 굉장히 빨라요. 뭐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뭐 누구 소행이냐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중략이 나오고요. 자, 어떻게 되었는지 또 나오다가 갑자기 밑에 두 번째 장면, 이곳 늙은 도공들은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들이 막 욕하고 때리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또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적 제시와 대사가 같이 버무려져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죠. 사건 전개 속도 조절하는 거지. 요 선지는 좀 중요한 선지야. 자, 2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3번도 우리가 2번이었죠. 그치? 자, 4번 봅니다. 갈등이 아닌 거 찾으시면 돼요. 정답 몇 번? 4번 같은 경우는 아팠대잖아요. 그치? 아팠으니까 갈등 맞죠? 지금 밑줄이 어디 쳐져 있는 거야? 예술가가 겪는 내적 갈등인 거예요. 그리고 세계와의 갈등. 세계 다른 말로 바꿔. 현실. 현실 사회가 바로 세계입니다. 그치? 자, 그거 아닌 거 찾으시면 정답은
5번이죠. 그렇죠. 5번 보세요. 여긴 갈등 없잖아요. 왜? 그치. 미음 봐봐. 미음 봐봐. 미음 봐봐. 자, 미음 위에 심리 뭐 있니? 그래. 설렜대잖아. 한 간원이 와서 야, 네 맘대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설렜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갈등이 있어 없어? 없잖여.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아, 됐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5번입니다. 아직 시간이 한 3, 4분 남았는데 자, 1번에 동그라미 4번 봐. 1번 문제 동그라미 4번. 요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시간 남았으니까 할게. 자, 칠판 보자. 자, 요거 한번 강의한 것 같은데 얘들아. 시점의 이동이 나오려면 시점이 이동되려면 몇 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바뀌어야 맞니? 1인칭에서 그렇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후려쳐 줄게.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뭐야? 먼저 공통점을 얘기할까요? 시점이 바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둘의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뀐다든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뀐다든가 둘의 공통점이 있어. 뭐니? 아이씨. 그렇지, 정범이죠. 여기 누가 등장해야 돼? 나가 등장했다가 안 나와줘야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야? 그렇죠. 보통 이제 그라고 표현된 했다가 나가 나와줘야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시점의 이동인 거예요.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몇 인칭? 3인칭. 그래, 그렇게 끌고 갔어야지. 그러니까 시점의 이동을 고르면 안 돼. 그럼 하나 팁 하나 줄게. 시점이 이동되고 이걸 다른 말로 교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어떤 효과를 준다? 저거 입체감, 이런 걸 입체감이라고 합니다. 변화가 있으면. 즉 입체적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변화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